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00%잖아요. 그게 약 511조 규모인데 이 100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넘버원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6.7%밖에 안 됩니다. 30%도 안 돼요. 전체 반도체 시장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고작 26.7%인 시장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73.3%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 73.3%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얼마일까요? 작년 기준으로 4%입니다. 4%.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는데 이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주도하는 그 시장입니다. 앞으로 부자 되는 길, 그 기업, 그 국가, 그 회사의 주주들이 부자 되는 길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력을 쏟아부어서 여태까지 키워서 1등에 올라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어도 여기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3%인데 삼성, SK 다 합쳐서 우리는 이 시장의 4% 점유율밖에 없어요. 96%를 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진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너무 열세예요. 100점 만점에서 4점밖에 안 맞았다. 10점도 안 돼요. 아니다. 70%면 한 7, 8점 되겠구나. 10점도 안 되는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죠. 냉정하게 현실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신을 국민들이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 뜯어먹으려는 생각만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이러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TSMC 못 이기잖아요. 삼성전자 잘못하면 끝나요. 물론 저는 믿습니다. 삼성이 TSMC를 설령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그 점유율을 TSMC 절반 이상은 가져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지지하고 믿는 입장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삼성전자를 못 믿으면 도대체 어느 기업을 믿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냉정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되는 기업이다. 정말 낙제 점수에 가까워. 낙제도 아니지. 낙제는 뭐 60점 밑인가 부터잖아요. 낙제 점수도 안 되는 정말 학습 부진아 중에 부진아. 그 정도 성적이다. 거의 전교 꼴찌 수준이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괴롭히면 안 돼요.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가 인텔입니다. 22%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반도체 하면 미국은 뭐 반도체는 뭐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사람들이.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넘버원이 인텔이에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그렇게 만만한 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 넘버원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넘버원입니다. 비메모리 1위는 인텔입니다. 22%, 2위는 TSMC 1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퀄컴이 3위입니다. 7%예요. 퀄컴 미국 기업입니다. 그 다음이 브로드컴이에요. 7%. 브로드컴도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당연히 미국 기업입니다. 비메모리 시장 절대 강자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다 미국이 넘버원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 선도 기업. 비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각각 영역이 있거든요. CPU, 인텔이 1위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퀄컴이 1위입니다. 이 분야는. 브로드컴이라는 또 기업이 있는데 미국 기업이죠. 네트워크 칩 1위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1위가 소니예요. 일본 소니도 비메모리 넘버원입니다. 이 TSMC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에서 TSMC가 1위다. 그래서 비메모리 1위 기업을 보면은 한국은 아예 없다. 이제 막 인공지능 시대가 막 뭡니까? 그 우리 옛날에 1970년대 강남에 음마파트 이제 막 생기는 그 시점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막 100배, 1000배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절대 강자가 어디다? 미국이다, 미국. 기억하세요. 뇌에 박아 넣으세요. 중국 옆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한국 명함도 못 내밀어. 일본도 곁에도 못 갑니다. 미국이에요. 앞으로 인공지능 문명 4차 산업혁명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국가, 가장 최고의 부를 쌓는 국가, 그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가훈으로. 가훈 중에 하나로 미국이 계속 1등이다. 미국으로 가라. 미국과 함께 해라. 미국 기업 주식을 사라.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전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어. 전 국민에게. 일단 그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메모리는 한국이 1위. 자, 그러면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을 합쳤을 때 그때 1등이 누구일까요? 역시 미국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합쳐서 55%의 점유율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2위는 한국이요. 21%.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랑 또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야. 동맹국인데, 혈맹인데, 한국이 메모리는 넘버원이거든. 어라? 내가 비메모리는 미국이 70% 넘버원이고, 메모리, 비메모리 합하면 55% 넘버원인데, 전체 반도체로 메모리, 비메모리 합쳤더니 삼성이 2등인 거야. 21%.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뻐요. 삼성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나 미국이랑 함께하고 싶겠어. 그런데 할필 대통령이 누구죠? 예, 그분이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보내야 되나? 무조건 보내세요. 여러분 형편 되시면 무조건 미국 유학 보내십시오. 무조건 보내야 돼요. 저도 제 자녀들 다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시킬 겁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하신 분들 다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죠. 우리나라 계속 산업 일으킨 사람들 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거 뭐 나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애들 미국으로 보내세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3위가 유럽이에요. 유럽 전체가 합쳐서 7%입니다. 공동 4위는 일본과 대만이에요. 각 6%. 5위는 중국입니다. 6%. 자,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쳤을 때, 합친 걸 볼 때, 비메모리는 우리가 너무 약한데 삼성이 133조 투자하니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비메모리, 메모리 합쳐서 한국이 2등이고 21%고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일본, 대만 합친 것보다 중국보다 중국의 몇 배예요? 거의 3배야. 유럽의 3배고 일본, 대만의 3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이 대단한 기업이. 그런데 이 삼성이 미국과 함께해서 비메모리까지 1위 탈환해버리면 대한민국 진짜 그냥 삼성 하나 때문에 대부자 나라 되는 겁니다.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의 상당수, 기술의 상당수가 미국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끊잖아요. 삼성전자가 바로 그날로 폐업이에요. TSMC 바로 폐업입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 다 폐업해야 돼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이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 기술 안 줄 거야. 더 이상 반도체 장비 안 줄 거야. 그러면 모든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보셨죠? 예. 유시민이 그 양반 나와서 그러잖아요. 미국 엉망이다. 뭐 미국 망해간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중국 이름도 안 나오잖아. 중국 기업이 33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미국하고 거래 중단, 제재를 받고 있는데 33개 중 24개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허용할 수 없겠죠. 내가 금메달인데, 금메달이고 동메달, 은메달도 없어. 그냥 나 홀로 금메달인데 갑자기 중국이 와서 금메달 우리 반절로 나눠 갖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4차 산업혁명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패권이라는, 미국의 패권이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화폐, 이것도 경제적, 금융의 이유도 있는데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작된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 패권을 우리 미국이 독차지할 거야.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나머지 기업은 우리 미국의 소장농해, 다른 국가들은. 이거를 미국이 질서를 세워놨는데 중국이 언제까지 너네 소장농만 하라고, 나도 지주할 거야.
네 건물 반절 내놔, 네 땅 반절 내놔. 이게 지금 중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미국의 장비나 기술을 이용해서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의 수출 면허를 받아야 된다. 여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장비나 기술을 10% 이상 이용해서, 근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장비나 기술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거의 100%이기 때문에 미국의 장비나 기술을 10% 이하로 활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단서가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화웨이가 설계한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국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못해요. 4%야 그 시장에. 우리는 뭐라고 있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죠. 노동, 소장농.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제재에는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을 뭐 미국이 봐준 것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메모리까지 규제하면 이제 삼성하고 SK도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중국 화웨이에 납품을 못하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로 생각하는데 통신이죠. 통신은 뭘까요? 군인들이 서로 통신을 하죠. 부대끼리, 군인들끼리 통신하고. 그랬더니 통신 기술은 국방과 안보의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가 통신 기술을 엿들으면 어떻게 해요? 암호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 지금 뭘 만들고 있다, 무기를, 그 다음에 잠수함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감청과 도청만 하면 싹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5G. 실제로 이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화웨이를 이대로 놔두면 그냥 미국의 모든 군사 기술, 스텔스 기술까지, 뭐 잠수함 기술, 항공모함 기술 모두 다 중국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미국에서 퇴출시키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위험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미국이 EPN이라고요,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미국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는 이제 여러 국가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미국은 이제 1970년대 강남에 음마아파트, 대치주공아파트 우리가 다 만들었어. 이제 우리가 이 강남을, 이제 삼성전자 사업부터 시작해서 강남을 엄청나게 키울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미국만 강남 땅 갖지 않을게. 우리 미국만 강남 건물 갖지 않을 거야. 뭐 강남 아파트 몇 개, 강남 건물 몇 개, 강남 땅 뭐 몇천 평, 몇만 평 내가 나눠줄게. 몇 명한테, 우리 마음에 드는 애들한테. 이게 바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입니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한국.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대한민국, 우리랑 함께 부자 되자. 나랑 함께 하면, 지금 강남에 음마아파트 이제 지어졌지? 이제 강남에 저희 타워팰리스도 지어질 텐데, 타워팰리스랑 그 건물, 저기 강남에 100층짜리 건물 한 3개, 한 10개, 그리고 강남에 땅 한 10,000평, 대한민국 줄게. 대한민국 몫으로 빨리 강남 들어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미국은 반도체 주권 회복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원래 반도체 넘버원이면서 중국이 반도체 주권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걸 위협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언제 시작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바마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고 민주당으로 바뀌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애플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서 그 반도체를 그냥 제작만 하는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소장농인 거죠. 근데 지주는 미국 기업들이야. 그래서 이 미국에서 TSMC에게 일감을 안 주면 TSMC는 이제 그 소장농도 못하고 이제 천민이 돼야 되는 거죠. 거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TSMC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서,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가 정확하게 TSMC에 통보를 했습니다. 화웨이와 관계를 끊어라. 그래서 TSMC는 화웨이하고 관계를 바로 끊었습니다. 화웨이도 애플리케이션, 그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을 설계를 하거든요.
화웨이의 설계를 주문을 받지 않겠다. TSMC 그 대만 기업은 어쨌든 딱 부러지죠. 엄청나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데, 싸움도 아니구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절대 강국은 미국이구나. 기존의 미국의 그 넘버원은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미국 최강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구나. 왜요? 파운드리 기업 TSMC니까 비밀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TSMC는 그걸 알고 미국 편에 그냥 바로 붙었어요. 그래서 화웨이랑 바로 관계를 끊고, 미국의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미국이 어디 공장인데 120억 달러,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14조 원 정도 되는데 1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 공장이 이제 2년 뒤인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만은 더 잘 될 거예요. 대만은 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만을 부러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90억 달러, 약 10조 원 넘게 들여서 공장을 또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150조, 약 한 18조 또 투자해서 중국에 또 반도체 공장을 또 짓습니다. 우리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밖에 없는데 이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가 TSMC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가 되려면 미국과 함께 해야 되죠. 오히려 TSMC, 대만보다 더 무섭게 미국 편에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중국의 공장을 더 짓고 있어요. 물론 미국의 오스틴도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스틴에 미국의 공장을 삼성전자 더 많이 지어라, 중국에 있는 공장도 미국으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하고 싶죠, 그렇게. 근데 못하고 있죠. 참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시장이죠. 그거 넘버원은 TSMC입니다. 대만이에요. 무려 5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가 삼성전자예요. 15.9%입니다. 3위가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7.7%입니다. 4위가 대만입니다. UIMC입니다. 7.4%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 4차 산업혁명 칩을 위탁 생산하는 이 시장에서 거의 70% 가까이를 대만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이 고작 15.9%. 이 파운드리, 이거는 미국 기업들의 설계 주문이 있어야만 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소장농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SK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큰 부를 쌓으려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자 나라가 되려면, 강소국이 되려면, 대만보다 더 앞장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을 앞질러야 돼요. 지금 15.9%를 70%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TSMC 본사에 가면 큰 표가 걸려있어요. 글씨로. 뭐라고 걸려있냐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겠죠. 뭐 엔비디아도 있고 퀄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애플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애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TSMC는 순수하게 소장농의 길을 추구합니다. 이쪽 업체는 절대로 반도체 설계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 반도체 설계는 우리는 절대 안 하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절대 지주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소장농의 길을 간다. 대신 우리에게 소작할 수 있는 땅을 더 많이 달라.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땅을 사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소장농의 길을 가겠다. 대신 지주 여러분, 저한테 땅을 더 많이 주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쌀을 더 많이 소작비로 받아가는 거, 이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게 TSMC의 길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기업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은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삼성의 갤럭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애플이 삼성에 파운드리 그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이제 합니다. 애플의 그 반도체 설계 기술을
삼성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뜯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워서 만든 게 갤럭시인 거예요. 갤럭시 S가 아이폰보다 더 많이 팔렸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플의 속상해서 어떻게 했냐, 삼성에게 주던 물량을 모두 다 정리하고 그 전체 물량을 TSMC에 넘겼습니다. 오, 지혜로운 TSMC. 근데 꼭 그게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반도체 설계 능력도 가져야, 그러니까 미국 기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결국 그게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고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TSMC는 어떻게 보면 항상 위태로운 거죠. 평생 스스로 노예의 족쇄를 차고 있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까지 소장농 할 거냐, 나도 당당한 지주가 되어보자, 나도 노예의 사슬을 끊고 나도 비상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히 놓고 봤을 때 삼성이 TSMC보다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이다.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퀄컴,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같은 미국,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삼성의 일감을 주지 않고 있어요. 다 TSMC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다 대만 업체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TSMC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극복을 해야겠죠. 근데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다 극복해 왔으니까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